반갑습니다. 문견행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유익한 채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소개에 앞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면 마흔의 동공부 이의상 다니셈 지음, 이 책의 저자 채널입니다. 다니TV 채널인데 이분이 전문 분야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부동산 그 기술만이 아니고 베이스 되는 교양, 그런 책, 영상 그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특히 또 1인 지식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 1년 2, 3개월 전에 제가 처음 접했는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50% 이상은 1인 지식 기업 그런 시대가 온다지 않습니까? 이분의 채널, 이분의 책을 보면은 먼저 동기부여가 많이 되실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기계적인 거, 막 방법적인 거 설명해 본들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하면 좋다, 동기부여를 막 해줘야 그 사람한테 그 직접적으로 효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 채널을 보시면 앞으로 자기가 1인 지식 기업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그런 채널이고, 부동산 지식을 떠나서 일반 교양 그런 내용들이 아주 7, 80%는 그렇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또 마케팅 그런 쪽이 약하거든요. 이 책 내용 중에서 이분이 10,000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추천해 주는 책이 한 37권 되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한 4-5권 되고, 나머지들은 37권 중에서 한 25권 정도는 내가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소개 영상 해드리고, 그리고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역경을 거치고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는 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배울 것은 제가 뒤따라가는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나가고 싶은 그런 채널입니다. 다니TV 채널이니까 여러분들도 1인 지식 기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다니TV 메인 화면입니다. 마흔의 동공부 다니셈 지음, 다산북스 출판사. 마흔의 동공부 다니셈 지음, 유튜브 다니TV 채널 운영자. 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건 무탈하게 살아왔건 언젠가는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세상에 대한 저주의 대상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기회이자 내공을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법입니다. 고난을 내공을 다지는 시기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조차도 웃으며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대가라 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작가인 스펜서 존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투병 중 자신의 종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게 됐다면서 덕분에 더 풍요롭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심오한 사람이 되었노라고요.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종양을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자기 목숨을 틀어진 종양에게 감사하다는 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평탄치만은 않았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저와 같은 범인은 대가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도 결국은 스펜서 존슨에게서 특유의 해악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그의 행적을 따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후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지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쪽방촌에서 지내며 버는 족족 빚을 갚았음에도 여전히 9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았던 2007년 어느 날 일용직 자리를 찾으러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한데 하필 비가 오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말았지요. 그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한 푼도 아쉬운 상황에서 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다니 하늘이 나를 버렸다고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런데 쪽방촌으로 돌아가던 길 전철역 앞으로 우산을 파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를 겪은지는 모르겠으나 다리도 팔도 하나밖에 남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되지도 않은 행인들에게 마치 지금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라도 되는 양 열중해서 목청 높여 우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저런 불편한 몸으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한 사람이 있는데 고작 하루 일을 못하게 됐다고 세상을 저주했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제 마음속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해 사기를 당했으니 비 또한 오로지 내 탓이건만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잘못 없는 세상을 저주할 시간에 비루한 삶을 한치라도 나아지게 할 방도를 찾기로 한 것이지요. 그때 스펜서 존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갈아먹고 있는 종야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깟 빚 9억
번쯤이 대수인가 싶었지요. 쪽방으로 돌아간 저는 곧장 노트를 펼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빚 9억에게 내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겨서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해 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감사한다. 물론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서 즉각 삶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마음가짐만큼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가 제게는 돈 내공을 다지는 기초가 됐지요. 만약 지금 힘들다면,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다면 미래를 꿈꾸기에는 암당한 상황이라 여긴다면 하나만 명심하세요. 지금 힘든 것은 당장의 현실일 뿐이지 내일의 현실은 아니라는 것을요. 세 가지만 주의한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희망적일 것입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로 인해 힘들었던 것은 방금 전까지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오늘, 새로운 내일로 만들어가세요. 둘째, 타인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만류할 겁니다. 특히 당신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실패했을 때를 생각해 말리려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판단에 스스로를 과다서는 안 됩니다. 셋째,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을 정해 선을 긋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막 그런 말을 땐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해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계는 어제까지의 한계였을 뿐 오늘부터 새로워질 나의 한계는 아니다. 이렇듯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인생 이막의 승자가 될 탄탄한 내공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